자, 전자상거래 매출, 온라인 매출, 그 개념들부터 해서 홈택스에서 어떻게 조회가 되는지와 국세청 홈택스에서의 자료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잠깐 살펴보고 사례 문제를 좀 공부를 해보고 정리를 하도록 하죠. 이게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장 막 매출 잡기가 수월하지 않은 그러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그러한 자료들, 조회되는 자료를 보면 기본적으로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자료가 보일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이 조회가 됩니다. 이 두 가지는 한 화면에서 조회가 돼요. 거래처별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 이 부분은 별도로 다시 한번 조회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러한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같은 경우에는 그 해당 사업장에 단말기가 있는 그러한 매출, 그 단말기나 포스상 매출을 얘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음식점을 예를 들면 음식점에 그 사업장 내에 포스 단말기가 있죠. 거기에서 카드 긁은 그러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제로페이로 결제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이것도 제로페이 매출로 그 확인이 된다, 조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 그죠? 사업자의 매장 내 포스 기기, 혹은 사업자의 단말기, 그죠? 그 신용카드 단말기, 이런 것들도 이쪽으로 그 조회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현금 영수증은 별도로 수집이 된다. 포스상에 현금 영수증 발급한 내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 그거는 이쪽에서 조회가 되는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판매 대행, 결제 대행 매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오픈마켓, 흔히 11번가나 배달앱 등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쪽에서 매출 활동이 일어난 것들. 얘들이 뭐예요? 판매 대행업자들인 거잖아요. 그죠? 물건 팔아주고 자기들 수수료 챙겨서 영위하는 그러한 사업자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11번가, 지마켓, 배달앱들, 배달의 민족, 이런 애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얘들을 통해서 이 판매 결제 대행, 판매 대행 매출이 완벽한 정보는 아닙니다. 이 오픈마켓이나 이러한 판매 대행 업체들이 세무서에 그 카드 회사가 법인카드를 이렇게 카드 내역을 제출하듯이 이러한 오픈마켓들이 그 국세청에 제출한 그러한 내역을 바탕으로 해서 조회되게끔 만든 그러한 시스템이기 때문에 완벽하진 않다. 국세청에다가 제출하지 않은 게 있으면 그거는 국세청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매출을 누락을 했느냐 안 했느냐 이거 판단할 때 가장 기본이 국세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매출이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보다는 적어도 적게 신고하면 안 되는 그러한 압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판매 대행 결제 매출, 그죠? 신용카드 매출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카과로 그냥 바로 그 입력을 하면 되죠. 매출을. 그죠? 그다음에 이 판매 대행 매출은 오픈 마켓별로 인식을 하든지 세무사랑 프로에서 이러한 오픈 마켓들, 배달 앱들의 그 아이디와 비번을 가지고 스크래핑 할 수 있는 그러한 온라인 매출 파악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있는데 그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마켓별로 카드 가장 큰 게 카드 매출, 신용카드 매출, 그 다음에 현금 영수증 매출, 그 다음에 기타 매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건별로 인식을 하는 그게 제대로 관리가 되면은 좋은데
뭐 정확한 정보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걸 전제로 여러분들이 업무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고요. 여기에도 현금 영수증은 별도로 수집이 되니까 오픈마켓에서 11번가에서 소비자들이 현금 영수증 발급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 내용들은 어디에 들어가 있다? 국세청에 이렇게 보고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죠? 현금 영수증 발급분에 대해서. 그리고 현금 영수증 매출은 이 사업장 내에서, 그죠? 사업장 포스 시스템으로 현금 영수증 매출이 일어난 거 하고, 그 다음에 이거죠, 이거. 그 다음에 판매, 결제, 대행 매출, 그죠? 오픈 마켓에서 현금 영수증이 발급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매출들, 현금 영수증 매출이 합쳐져 가지고 표현이 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정리를 좀 해놓고 국세청에서 그 제시하는 그러한 자료들을 해석을 잘해야지 우리가 그 매출을 잘 확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우리 사업장이 지마켓이나 11번가를 활용을 해서 상품을 판매를 하는 그러한 회사다라고 하고, 이러한 지마켓이나 11번가 오픈마켓에서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우리 회사가 지마켓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니들 신용카드로 그 소비자들이 400만 원어치 결제를 하고 물건 팔았어. 기타 결제분 200만 원이야. 뭐 이런 식으로. 현금 영수증은 없었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각 오픈마켓별로 자료를 수집을 할 수가 있어요. 혹은 지마켓에 우리 회사의 아이디 비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가게에. 그러면 들어가면 이러한 부가세 신고와 관련된 이런 오픈마켓들은, 큰 데들은 좀 확인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근데 조만한 배달앱이나 뭐 이런 것들은 뭐 관리를 잘 할 수가 없는 인력의 한계나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관리가 안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국세청 거하고 실제 오픈마켓이나 배달앱들의 그 자료, 수집한 자료를 근거로 해서 추정해서 확정을 매출을 확정을 하는 그러한 과정을 거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번가에서는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니네 상품 200만 원어치 샀어. 현금 영수증 우리는 150만 원 결제를 한 결과네. 나머지는 뭐 기타 결제분으로 200만 원 있고, 이런 식으로 지금 그 오픈마켓에서 국세청 자료를 국세청 자료는 별도로 있는 거고, 오픈마켓별로 이러한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매출 잡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그 자료를 수치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국세청 자료를 이렇게 오픈마켓별로 자료를 수집을 하고, 그 다음에 보통 사업자들이 이거 하기 싫으니까 아이디하고 비번 주잖아요. 그죠? 아이디하고 비번도 나중에 까먹어서 알려달라고 하는 데도 있고, 참 여러분들이 좀 쉽지 않은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합니다. 뭐 머리가 아프다든지 뭐 이런 게 아니라 사람 상대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픈마켓에서 자료를 제출한 수집한 그러한 내역하고 국세청 자료를 우리가 출력을 해서, 그죠? 거래처 수임동이 돼 있는 데들은 우리가 조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비교하면서 매출이 적어도 그 국세청 자료, 국세청에서 수집된 자료보다는 조금 높게 신고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아까 얘기한 이러한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판매 결제 대행 매출, 뭐 이런 것들, 현금 영수증 매출을 파악을 하겠죠. 파악을 하면 국세청 자료가 이렇게 결정이 될 겁니다. 국세청
우리가 이제 홈택스에서 그 회사의 사업자번호로 조회를 하면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러면 이 2천만 원이 뭐냐?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이 2천만 원이 세무서 과세당국에 찍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매출이 1천만 원 찍혀 있고 조회가 된다는 얘기고, 여기에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빠져 있는 거죠. 여기도 현금 영수증 매출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용카드 제로페이 매출, 이거는 바로 카과로 매출로 인식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판매 대행 결제 이 1천만 원은 이 오픈마켓에서 수취한 자료하고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그 매출을 확정을 시켜야 된다. 오픈마켓에 G마켓 11번가 보니까 400만 원, 200만 원으로 우리가 그 카드 매출이라고 오픈마켓에서 수집을 한 자료에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금액만큼 카과로 우리가 매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럼 나머지는 뭐예요? 나머지는 국세청에서는 1,000만 원인데 오픈마켓에서 이렇게 수집을 한 게 600만 원밖에 안 되니까 나머지는 기타 매출인 거예요. 건별로.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고, 현금 영수증 매출이 5천만 원으로 500만 원으로 우리가 조회가 됐어요. 이 500만 원은 포스 사업장 내에서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것과 판매 대행을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한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포스상 현금 영수증 매출액을 확정을 하든 판매 대행 오픈마켓에서 현금 영수증 금액을 확정을 하든 둘 중에 하나는 확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나머지를 그 판매 대행이나 뭐 이렇게 서로 안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판매 대행분 그 국세청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지금 500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포스상, 그죠? 사업장에서 현금 영수증으로 발급한 내용은 우리가 조금 수월하게 알 수가 있어요. 단말기 회사나 벤사 통해서 현금 영수증 발급한 게 얼마인지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현금 영수증 매출이 300만 원으로 이렇게 파악이 됐다. 이것도 가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나머지 200만 원은 뭘로 됩니까? 나머지 200만 원은 판매 대행사를 거쳐서 발급된 현금 영수증 매출이지 않냐라고 확정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어때요? 최초에 오픈마켓에서 받은 자료는 현금 영수증 매출이 150만 원밖에 안 된 거죠. 그죠? 근데 국세청 자료하고 비교를 하면서 매출을 확정을 해보니 판매 대행분을 200만 원으로 조정을 할 수 있겠구나. 더 많이 신고하는 거니까 리스크는 줄어들겠죠. 그죠? 만약에 작다라고 하면 어때요?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 판매 대행분이 100만 원으로 나왔다. 포스상으로는 400만 원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면 판매 대행분이 100만 원으로 계산이 돼야 될 텐데, 오픈마켓에서 그 수집한 자료 중에 현금 영수증 매출이 15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고민이 되죠. 그냥 국세청 걸로 해서 들어갈지, 아니면 오픈마켓에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50만 원을 더 신고할지, 이건 이제 선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적어도 국세청에서 조회되는 그러한 자료들은 자료들의 금액은 지켜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신용카드 그 다음에 오픈마켓에서 오픈마켓을 통한 매출, 판매 대행 매출 뭐 이런 것들도 다 카드 사용한 거다라고 하면, 카드 결제한 거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발급한 걸로 취급을 하고요. 이러한 신용카드 매출이나 현금 영수증 매출 이런 것들이 우리 회사에 있다라고 하면 신용카드 발행
발행 금액 집계표 뭐 이런 서식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표 입력할 때 17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게 되면 22번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면 이쪽으로 끌어와진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실무 프로그램을 한번 활용을 하면서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온라인 매출과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조금 뭐라 할까요? 뭐 신규 직원이다라고 하면 이거 잡기가 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죠? 근데 뭐 경력자들하고 언니들하고 이렇게 같이 이런 식으로 매출을 잡으면 좀 합리적일 것 같다. 세무사님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해서 매출을 원래대로 하면 국세청 자료하고 오픈마켓 자료가 동일해야 되긴 하죠. 그죠?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현실적으로 자기들이 어느 오픈마켓을 이용을 하는지도 모르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들 매입 세금 계산서들을 검토를 하다 보면 그 오픈마켓들이 보이죠. 배달앱들도 보이고, 그죠? 이 오픈마켓 판매 대행 업자들이 자기들 수수료에 대한 세금 계산서를 우리한테 발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어디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거 오픈마켓이고 배달앱인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러한 사장들도 많죠. 개인 사업자들. 역으로 막 이렇게 우리가 판매 대행 업체를 찾아주는 그러한 해프닝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정리를 해서 매출 확정을 잘 하기를 기대해 봅니다. 잠깐 쉬었다가 가겠습니다.